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네, 9월 28일 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굉장히 또 좋지 않게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장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지수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올라가던 주식들이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이한 종목들은 천연가스 관련해서 천연가스 쪽이 좀 급등을 하면서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팜스토리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런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우량주들은 좀 조정을 계속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그런 우량주들은 오히려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종목 강세 장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수익을 크게 얻기 힘든 장이고요. 그런 종목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좀 더 크게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점 라인을 또 무너뜨리는 긴 음봉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점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하방으로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나왔고요. 오늘 이제 그 헝다그룹이죠. 또 부채가 만기 부채가 또 다가오면서 그 이자가 이제 500억이었나요? 500억 정도를 또 납부를 할 수 있을지, 그러고 그 중국에 이제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에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모순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나왔고, 그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침체되었지만 사실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증시로 이제 뻥튀기 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죠. 그래서 사실 이번 상승 구간에서 그 뻥튀기, 그러니까 자산을 흔히 이제 복사라고 하죠. 돈 복사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좀 실무 경기가 회복되니까 또 이제 그런 뻥튀기를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그 뻥튀기를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런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간 이제 출렁거린 거죠. 사실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타격을 입었다가 또 억지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풀었더니 그 돈이 경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투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으로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GDP가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버블이 터졌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증시 분위기가 저는 좀 찝찝합니다.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이제는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겠다라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은 이럴 때면 주식을 쉬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제 떨어질 때까지 그냥 주식을 쉬었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너도 나도 이제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전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좀 보게 되면 기관은 계속 나가고 있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코스피를 또 매수를 했지만 크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또 올라가면 또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언제든지 외국인도 대량으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특히 이제 이런 이평선이 모인 지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은 이제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코스닥 또한 강하게 버텼지만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도 이제 코스닥이 지금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고, 특히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포함해서 코스닥 지수도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빠져나가고 있죠. 그래서 환율도 보시게 되면 또 오늘 6원 올라가죠. 1187원. 결국엔 환율은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증시는 이제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환율도 이렇게 고점을 찍을 그런 고점 라인까지 1250원 정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득이죠. 네. 그래서 오늘 증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뭐 선물 지수는 유로 뭐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1% 이상 내리고 있고, 미국 증시도 나스닥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채권은 미국 국채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죠. 1.5%대로 올라가면서 그간 이제 올라가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9월 23일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올라가가지고 1.5%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에 증시가 또 타격을 입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에도 1.8%대인가요? 2%대까지도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주식 전체적인 주식 흐름이 좀 힘이 빠질 때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증시가 너무 좋지 않아 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다 크게 하락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진흥생명과학부터 좀 보겠습니다. 550원 하락해서 33,60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또 갑자기 이제 중간에 급등을 좀 하다가 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33,600원이고, 자, 오늘 좋지 않은 장에서 그래도 반장 이제 상승을 했던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점 자체는 조금 이제 높여가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점을 딛고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씩 이제 떨어지면서 저점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생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일정이 있고요. 그 일정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주 배정 기준일, 그 배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제가 잠깐 이제 질문을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못 드렸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헷갈릴 겁니다. 이게 이제 보게 되었을 때는, 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어딨죠? 네, 여기 있네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제 9월 23일에서 10월 8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주 배정 기준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 이제 좀 그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이제 주식의 특성상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일이긴 하지만 그 이틀 전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냐면, 돈을 이제 집어 넣었을 때 아니면 주식을 샀을 때 그 신용 대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돈이 또 이틀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졌을 때는 이틀 전에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월 8일이면 평일 포함해서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 그 전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월 8일 하루 전인 10월 7일에는 권리락이 발생을 하고요. 10월 6일까지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참고를 하셔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기준일 확인하시고, 주말이 포함되었다면 좀 더 전이겠지만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이라는 거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한생명과학은 사실은 백신도 있고 경구용 치료제도 있고 코스프레이도 있고, 사실 삼박자를 다 갖춘, 그리고 그 주요 생산 시설까지 이제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제 모든 소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중에 그런 소스 하나 가지고 뭐 주가가 몇 배 뻥튀기 되는 그런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소스들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하면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진흥생명과학도 저점 대비해서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58,000원까지 가는 6배까지 올라갔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점만 잘 잡아낸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스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세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세가 다시 한번 올 텐데요. 그 대시세는 아무래도 이번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끝내고 이제 내년 초에 그 있을 VGXI에 대한 공장 완공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제2공장을 짓기 위해서 지금 유상증자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 성공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스도 좋고 앞으로의 그 비전 자체가 좋기 때문에 VGXI가 그 잠재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선구매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떴을 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흥생명과학은 뭐 잘못 들어가면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이런 이제 패턴을 이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큰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제가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때가 될 때까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 일정 체크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도 뭐 기관, 외국인 이렇게 뭐 크게 움직임이 없죠. 최근에는 이전에는 막 100만 주씩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차분히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49,000원 떨어져가지고 5.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좀 예상을 못했던 거고요. 네, 이 지지 라인을 이렇게 수렴하는 패턴에서 강하게 떨어뜨렸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을 맞던 그 흐름대로 지금 진행이 좀 된 것 같고 5%대 떨어지면서 지금 121선까지 바로 이제 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다는 거죠. 이 거래량도 증가를 하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뭐 큰 손실이 없다면 정리를 좀 하는 게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백신 관련 종목 중에는 백신을 따로 개발을 하는 종목이 아니고 기업이 아니고 생산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뉴스를 좀 보게 되면 코로나 종식 전망에 백신 기대치가 낮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생산에 대한 생산기업, 제조업이죠. 제조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큰 타격을 주는 소식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종식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경구용 치료제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백신을 이제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고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 주식은 가차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벗어났을 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이제 뭐 잘 올라가지고 100만원 찍고 왔는데 아쉽게도 100만원을 다시 찍으러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왔네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월봉 추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대량 매도를 했죠. 외국인도 그렇고. 그래서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무래도 증시도 좋지 않아 가지고 좀 더 크게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반등할 때나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넥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라인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 라인 지지하다가 또 바닥 라인 벗어났네요. 또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온다면 제넥신은 이제는 산소 호흡기까지 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그 소식을 언제까지 이제 믿고 계속 들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넥신도 좀 이제 이렇게 바닥 라인이 깨진다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매수를 계속 믿고 좀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 오늘 12,500원 많이 내렸고요. 27만원
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V자로 다시 한번 이 바닥 라인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N자로 좀 떨어지는 그런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종목 이 증시 전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런 움직임 자체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에 대한 삼성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상승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조정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확실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좀 이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와 같이 좀 여러 구간을 좀 넓게 퍼뜨렸을 때 동일한 지점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그런 기준선이 생겼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뭐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의 영역 혹은 신규 진입은 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떨어졌고 기관도 연기금 포함해서 다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좀 약세를 띄었다. 자, 셀리드가 이렇게 되면 좀 기준선을 벗어났죠. 지금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모두 큰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듯 하면서도 이렇게 크게 한번 하락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셀리드도 기준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셀리드도 끊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선, 61선 모두 하락을 진행했고요. 221선을 지키지 못하고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많이 내려간다면 지금 이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다. 자, 이제 장이 혹시나 이제 지금 헝다 관련해서 좀 위기감 때문에 좀 내리기도 했는데 그런 장이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외국인이 매수를 했을 때 좀 급하게 다시 양봉으로 크게 반등을 해준다면 괜찮겠지만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유바이오직스 보게 된다면 100원 하락했지만 57,000원, 5만원대 잘 지키고 있고요. 지금 백신 종목 중에는 유바이오직스가 굉장히 강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거래량 줄어온 상태로 지금 뭐 잘 진행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크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준다면 지금 이 자리 벗어나서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파동이 나온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잘하면 이제 6만원까지도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56,000주 매수를 했고요. 자, 그래서 유바이오틱스는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지분을 늘리고 있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뭐 뉴스를 보았을 때도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면역 증강제, 미국 아주반스 백신 3개 사용 예정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저번엔 뭐였죠? 또 공시였죠. 그래서 수막 구균, 단백 접합 백신 이제 일상 시험 종료가 났고요.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소식들이 괜찮게 지금 작용을 해서 그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바이오틱스 좋게 진행될 것 같고요. 내일쯤에나 또 이제 장이 좋다면 또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바이오틱스는 괜찮고요. 자, 오늘 그래서 백신 종목들 지금 6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사실은 진현생명과학은 좀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 말까지도 지금 뭐 크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틱스는 지금 백신에 대한 그 생산 기업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 이제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크게 떨어졌는데요.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얼마나 크게 반등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제 기준에서는 기준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이거나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도 마찬가지 바닥 라인을 지금 깨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은 확실한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고, 셀리드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깨고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셀레드도 마찬가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바로직스가 유일하게 좀 자리를 잘 잡아서 확실히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지금 제각각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증시 전체가 좀 좋지 않으면서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는요. 그래서 개별 종목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백신에 대해서는 계속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고, 네, 소식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